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배움이 습관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하진소 옮김, 마인더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독서든 영어 공부든 운동이든 무언가 배우고 시작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속는 셈치고 2주간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되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알고 싶은 꼭 그만큼의 지적 능력만을 습득합니다. 사과는 그 자체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튼튼한 가지, 잎, 줄기, 뿌리 등의 몸통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요, 나무 전반을 튼튼하게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적 능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것의 몸통에 해당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가꿔야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어떠한 자격으로 산다는 의지로 가득 찬 마음을 뜻합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면요, 공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적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공부할 의욕이 생깁니다. 필요나 목적이 확실하다면요, 자신도 놀랄 만큼 공부에 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목적도 의미도 없이 단지 시험이 코앞이니까 공부는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면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위한 공부인 셈이기 때문에요. 그런 공부는 지루함과 고통의 극치일 뿐입니다. 자부심이 없으면요, 추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덩이를 파라고 지시하면요, 왜요?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실행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모두 목적이 확실해야 가능합니다. 목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부심 없이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목적을 성취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이 딛고 서야 할 근간이 없다면요, 무슨 일이든 원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새처럼 한눈에 내려다보는 능력,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대세를 파악하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큰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 세부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세한 부분이면 뭐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큰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요, 능력을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많은데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없다.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 이것저것 공부해서 자격증은 여러 개 가졌는데 생활은 별로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딘가 전체적인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멀리 내다보고 큰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길은 배움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 이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상에게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사람 말밖에 안 듣는다거나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과 깊이 사귈 때 중요한 것은요, 거리감입니다. 깊이 사귀되 상대로부터 배운 것을 혼자 실천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항상 나 자신은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요, 사고가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요,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싶어도 처음부터 차단되어 버립니다. 사고가 막혀 딱딱하게 굳은 머리로는 배움이 불가능한 법입니다. 공부하는 얼굴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인간으로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시시한 일은 하지 않고요. 점점 더 매력이 상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공부를 계속하는 까닭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요, 몇 번이고 계속 사용해 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가치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쌓여가는 공부할 것들을 부지런히 자신에게 입력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새롭고 신선해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붙이면요, 눈빛이 살아나고 얼굴이 환해지며 젊은이 못지않은 활기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쓰면서 하는 공부도 효과가 좋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무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과제를 항상 머릿속에 품고 있으면요, 그와 관련된 지식이 쌓입니다. 그것이 아이디어를 낳는 힘이 되는데요. 몰입 기술을 단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생각은 하지만 같은 생각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다면요,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데 생각만 오래 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생각하면서 종이에 무언가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일까? 이런 것일까? 하고 물어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적거나 혹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적음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질서가 생기고 생각 낭비가 없어집니다.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에게 공부가 된다는 말은요,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됩니다. 습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기억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억은 반복될수록 보강되기 때문에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합니다. 다만, 때와 장소를 적절히 가리지 못하면요, 잘난 척하는 듯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니까 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말해주거나 내용 전달을 전제로 공부하면요, 지식을 입력할 때부터 출력을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배우려고 신경을 기울이게 됩니다. 애매한 지식이나 적당한 이해로는 횡설수설하게 되므로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진지함이 사뭇 다릅니다. 세미나 강사를 해볼까? 한번 가르쳐 볼까? 라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평소처럼 그저 시험이니까 외워야지 하는 수동적인 공부와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평가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적인 요소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눈인데요. 자신을 끌어올려 주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평가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요, 자신이 한 발짝 한 발짝 향상해 나가는 성장폭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흡수하는지 그런 향상의 폭을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큰 의지가 됩니다. 요즘 훌쩍 실력이 는 것 같구나. 대단하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싶어집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섰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고 제한된 범위라도 좋으니 어떤 한 분야에서 이것만은 잘한다 라고
내세울 만한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제한된 범위를 영어 공부로 비유한다면요. 글의 짜임이나 수고는 일단 제쳐두고 오로지 단어만 암기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라도 이 분야, 이 능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낮은 산이라도 정상은 정상입니다. 정상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자신감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 따위의 말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우선은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나를 이루면요, 다른 일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개의 서랍을 가진 멋진 교양인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매력 있는 대화란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열어서 보여줄 만한 서랍을 여러 개 지니고 있다가요. 언제라도 상대의 흥미, 화제, 대화 흐름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꺼냅니다. 그럼 상대는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져서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대화 흐름에는 상대의 흥미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흥미와 대화 흐름에 걸맞은 서랍을 열면 됩니다. 화제가 풍부해지고 이야기 깊이도 깊어지므로 언제나 저 사람 이야기는 재미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박식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공부를 진행하는 방법에도 마감 시간의 사고방식을 응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2주를 하나의 단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아서 바쁩니다. 2주 정도면요. 의식도 지속되고 의욕도 가질 만한 기간입니다. 책을 읽든 어떤 흥미로운 것을 공부하든 그 정도 시간이면 계속해서 할 만합니다. 그 2주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가령 2주 마감 시간을 정해 읽는 독서법으로 대략 한 달에 2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2주는 즐겁고 기분 좋게 공부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고 처음 한 주는 지겹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서 차츰 배움의 즐거움을 몸과 마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2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